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립컴퍼니 상하이의 멋진 미식 투어 중에서 인사드립니다. 상하이, 중국을 대표하는 여행 도시. 하지만 한국에서 가깝고도 먼 나라인 중국만큼 여기에도 익숙한 만큼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 비디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액티비티로 꽉 채운 상하이 36시간. 네, 그럼 저와 함께 상하이 여행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고요. 첫날 오전에 첫 번째 루트는 번드와 난징루 보행가입니다. 우선 번드, 이건 영어고 중국어로는 와이탄. 여기는 황푸강 서쪽 강변 일부인데, 근데 상하이가 서양 열강에 의해 개발될 때 주로 영국이 세운 멋진 건물들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질이든 양이든 이쪽으로는 아시아 최고죠. 건너편에 푸둥 마천루들도 환상적이고요. 물론 이따 다시 찾아올 조명 켜진 밤이 멋있지만 그래도 낮뷰 안 보고 가기에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난징루 보행가는 번드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아주 거대한 번화가예요. 그 사이즈는 중국 제일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 이쪽은 주로 몰, 백화점들이 입점했는데요. 중국 대표 번화가는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구경하면 좋아요. 두 번째 루트는 예원입니다. 여긴 반대로 과거의 상하이를 보여주는 곳이죠. 예원 자체는 중국 강남식 정원입니다. 간결함이 포인트인 일본 스타일과 완전 다른 화려함 그 자체를 표현했고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구해왔는가 싶은 기암 괴석, 그걸 감싸는 나무도 건물도 물도 신비합니다. 날씨가 화창하면 물론 좋은데 상하이는 흐린 날이 잦거든요. 하지만 예원에서는 좀 안개 끼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멋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예원 티켓은 클룩에서 미리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주변의 상가는 전통 양식인데 이쪽 구경도 정원 내부 못지않게 흥미롭죠. 상하이의 명물 음식들 혹은 기념품들이 많은데 나중에 푸드투어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 여기서 점심을 먹어도 좋아요. 게살이 올라간 국수 씨에황미엔, 게를 듬뿍 사용했기에 가격은 좀 나가지만 맛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맛일 거예요. 그리고 오전 일정을 일찍 끝냈을 경우 오후가 되기 전 시간 내어 임시정부 청사 그리고 그 옆에 신티엔디를 짧게 둘러볼 수도 있어요. 일제 강점기 동안 이어진 독립활동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했던 곳이니만큼 꼭 이 36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앞뒤로 시간 내어 구경해보길 바라요. 신티엔디, 신천지는 아주 유명한 고급 상권인데 현대적이고 새로운 빌딩이 아니라 근대 상하이의 건축 양식인 스쿠먼 스타일을 살려 도시 재생을 시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상하이 곳곳에 있는 비슷한 스타일의 상가, 그 원조가 바로 신티엔디예요. 오후의 첫 번째 옵션은 상하이 미식 투어입니다. 현지 가이드와 함께 대여섯 곳의 식당을 돌아다니며 상하이의 유명한 음식들과 이 동네의 생활 및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투어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리 유명하진 않지만 음식으로 잘 알려진 나라들에서는 상당히 대중적인 형태의 투어예요. 특히 중국 음식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잘 발달한 요리이지만 폐쇄적인 나라 특성상 인터넷이나 등등 가까운 한국에서도 자세한 것들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또 로컬 식당에 무작정 찾아가 이것저것 주문하기는 힘들죠. 이런 곳들은 영어 소통이 아예 안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샤오롱바오를 비롯해 셩젠바오, 총료반미엔, 중국식 차 등 이걸 어떻게 먹는지 어떤 맛이 포인트인지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어요. 중국 여행 준비하다 보면 챙겨야 할 게 많아서 현지 음식까지는 생각이 잘 안 닿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상하이 음식 클리어하고 가세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의 영어 소통은 가능해야 한다는 점만 알고 가면 좋겠네요. 또 푸드투어에 참여할 거라면 첫날 음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아침 식사도 생략하세요. 양이 많거든요. 상하이 푸드투어 지역은 신티엔디와 그 부근입니다. 오전 마지막에 임시정부 청사를 구경했다면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루트는 난징 시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스타벅스. 그냥 스타벅스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아시아에는 도쿄와 더불어 딱 둘이고 세계 전체를 봐도 6분인 스타벅스 플래그십 매장입니다. 사이즈도 디테일도 내부 메뉴 개수도 차원이 다르기에 꼭 스타벅스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한번 둘러보기에 충분히 즐거워요. 그 다음은 거기서 좀 더 가면 나오는 징한사라는 커다란 절입니다. 여기도 중국답게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기와가 황금색이라 더더욱 크게 느껴지죠. 징한사 근처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광장이나 멋진 몰들이 있어서 이곳들을 둘러보면 첫날의 오후가 뚝딱 끝납니다. 저녁은 야경의 시간입니다. 네, 전망대에 올라갈 타이밍이에요.
우선 곡선이 아름다운 상하이 타워를 살펴볼까요? 그 마철로가 많이 올라간 중국에서도 최고층 빌딩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높습니다. 푸동과 푸시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와, 이게 상하이구나 싶죠. 낮도 멋지지만 밤은 더 화려합니다. TV타워 대신 동방명주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냥 높은 빌딩인 상하이 타워. 하지만 동방명주는 중국 경제개방 및 성장의 상징이죠. 때문에 국가에서의 대접도 훨씬 더 대단하고 또 그만큼 붐빕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동방명주에서는 동방명주가 안 보인다는 거. 하지만 여기에는 신기한 회전 뷔페가 있습니다. 회전 초밥처럼 음식이 도는 게 아니라 뷔페 파트는 고정, 그리고 그 밖에 테이블들이 도는 거죠. 음식은 양갈비, 오리구이 등 몇 개가 맛있습니다. 먹다 보면 밖에는 그리 시선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창 너머로 보이는 초고층 빌딩은 꽤 신선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상하이 타워를 추천합니다. 더 높고 웨이팅도 덜하니까요. 하지만 푸드투어에 가지 않았고 그래서 배가 고프고 뷰와 식사를 동시에 클리어하고 싶다. 그러면 동방명주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거. 전망대의 경우 어딜 가든 인기가 많으니 클룩에서 미리 티켓을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하이 타워 전망대는 옵션이 간단해 고민할 게 없는데 동방명주는 티켓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그런 다음 다시 티켓 설명을 보면 이해가 쉽죠? 두 번째 옵션은 루프탑 바에 가는 건데요. 상하이 타워 앞에 있는 IFC, 여기 고층부에는 리츠 칼튼 호텔이 입점해 있는데 여기 딸린 루프탑 바, 플레어가 또 인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야외 되게 인상적이에요. 전망대와 비교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상하이의 화려한 밤. 전망대에서 벌써 여러분들은 두근두근해졌을 거예요. 밤의 선택지는 세 곳입니다. 첫 번째, 번드와 난징루 보행관은 가장 정석적인 상하이의 밤 체험입니다. 멀리서 보는 번드도 물론 멋있지만 가까이서 걸으며 구경하는 이 근대 건물, 거기다가 주황색으로 조명을 세게 쏘는데 확실히 더 멋있습니다. 감탄이 나와요.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보이는 푸동신구 루자주의 마철로들은 말해 뭐할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여기 전망대에 있었는데 하늘과 땅의 대비를 한번 느껴보세요. 난징루 보행가 역시 불 켜진 밤은 완전 다릅니다. 루자주이의 마철로 못지않게 여기도 조명이 형형색색인데 만약 푸드투어도 안 갔고 동방명주 뷔페도 안 먹었다. 그러면 저녁을 여기 백화점이나 근처에서 먹어도 좋아요. 두 번째는 신티엔디입니다. 상하이 고급 나이트라이프의 상징. 임시정부 청사 구경하며 들리기도 하고 푸드 투어 중 잠시 지나가기도 하는데 불을 밝힌 밤의 신티엔디가 낮보다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장소는 아닌 번드 대비 술집이라거나 레스토랑이라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도 더 많죠. 대신 부자들이 노는 동네답게 가격이 좀 비싸기에 어느 정도의 지출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원입니다. 물론 중앙의 정원 자체는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요. 하지만 그 주위의 전통풍 상가가 밤이 되면 정말 화려하게 불을 밝히는데 이것도 번드의 근대풍 건물 못지않게 멋집니다. 아까 낮에 예원을 구경했어도 밤에 온다면 와, 이게 이런 분위기야?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숙소에 돌아가 휴식을 취할 차례입니다. 상하이는 워낙 지하철이 잘 깔려있어 웬만한 동네는 다 그리 불편하지 않아요. 같은 중화권이지만 홍콩에 비해서 룸이 넓은 편이라 쾌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야경으로 워낙 유명한 상하이니만큼 한 번쯤은 Y10이나 루자주이, 럭셔리 호텔에 숙박하는 걸 목표로 삼아도 좋겠죠. 클룩에서 예약할 수 있는 리젠트 온 더 번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날 첫 번째 루트, 상하이 디즈니랜드입니다. 네, 여기도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우선 도쿄나 홍콩 대비 대단히 신축이고요. 그래서 뭐든지 새롭고 깔끔합니다. 여기는 상하이 디즈니의 투모로우랜드예요. 1990년대쯤 상상한 미래의 모습인 다른 곳 대비 여긴 현재 기준의 미래라 아주 매끈하죠. 다른 곳에서는 낡은 캐리비안의 해적도 여기서는 최신식 거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며 아주 멋진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 도쿄 디즈니시의 최고 어트랙션인 소아링만을 위해 디즈니시에 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죠. 상하이에서는 그것도 이 랜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상하이 디즈니랜드, 대륙의 기상을 보여주는 듯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홍콩 디즈니랜드의 공주성이고요. 이건 도쿄인데 비교하면 좀 커 보이죠? 하지만 상하이를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상하이 디즈니의 독특한 매력도 있으니 바로 세계에서 유일한 주토피아 구역. 비주얼적으로도 독특하고 캐릭터도 매력있고 거기다 제대로 히트까지 한 주토피아,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이 구역, 매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즈니랜드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까지. 공원도 넓고 캔버스 역할을 하는 공주성까지 커다라니 여기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도 더 웅장해요. 도쿄나 홍콩의 디즈니랜드를 가봤더라도 더 독특하고 새로운 상하이 디즈니랜드, 네, 저는 강력 추천입니다. 티켓 구입은 클록을 추천하는데 상하이는 또 얼리버드 티켓이 있거든요. 일반 티켓보다 유의미하게 저렴하니 만약 여기를 계획한다면 미리 티켓을 구입하세요. 그래도 디즈니는 뭔가 안 땡긴다, 그런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루트입니다. 우선 오전에는 주자저우, 주가각 투어에 참여합니다. 상하이 제1의 수향마을인데요. 수향마을이라면 중국 장강 하류 삼각조지대 전통 마을을 일컫는 단어예요. 복잡하게 얽힌 운하를 기반으로 형성된 게 특징이죠. 정원 일부에서 물을 맛봤던 예원과 다르게 더 본격적인 운하들과 보트를 구경하고 또 예원만큼 멋진 건물과 정원도 추가적으로 입장할 수 있어요. 상하이 중심에 있어서 엄청나게 박터지는 예원 대비 주가각은 유명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 정원을 좀 더 고즈넉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좋네요. 주가각에 갔다 오면 오후 다시 선택지가 여럿입니다. 우선 첫날에 가지 않았던 곳들에 갈 수 있어요. 예원을 못 갔다면 예원, 지간서와 스타벅스를 못 갔다면 거기, 그리고 제 3의 선택지는 옛날 프랑스 조개지인 오캉루와 그 근처인데요. 이쪽은 유명한 노르망디 아파트가 있는 거기예요. 번드의 영국 근대 건축이 아주 웅장했다면 여기는 반대로 소박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플라타너스 나무가 늘어진 거리 곳곳에 아름다운 카페들, 상하이 하플이죠. 이런 곳에서 놀다 보면 슬슬 해가 저물어요. 마지막 저녁은 황푸가 크루즈의 시간입니다. 이것도 상하이에서 놓치기 아까운 경험. 내국인 관광객이 훨씬 많은 상하이 특성상 개별로 카운터에 간다면 시간대 고르고 뭐 설명 듣고 이런 게 어려운데 클록에서 미리 예약하면 거기서 자유롭죠. 크루즈 탑승 전 오랜 대기는 분명 힘듭니다. 하지만 이후 찾아오는 황푸강의 멋진 뷰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도시 아니잖아요. 여긴 상하이예요. 황푸강 크루즈는 홍콩 빅토리아 하버와 함께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라 할 만합니다. 또 이 경험은 내 위치가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 상하이 내부에서도 유니크해요. 전망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번드에서는 도보로 움직이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강바람을 맞으며 전진하는 크루즈, 눈앞을 천천히 스쳐 지나가는 와이탄과 루자주이의 아름다운 빌딩들, 상하이 여행 최고의 추억이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알아본 상하이 알찬 36시간을 정리해볼까요? Show me what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상하이 최고의 36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빨리 상하이에 오고 싶지 않으세요? 비디오에서 제가 소개한 경험, 액티비티들은 전부 클룩에서 쉽고 빠르고 편하게 예약할 수 있고요. 영상을 마치는 여기는 야경이 아름다운 황푸강 크루즈입니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상하이에서 드립코판이었습니다.